실화입니다. 내 친구에겐 누나 귀신이 붙어 있어. 내 친구에겐 그의 누나 귀신이 붙어 있다. 친한 친구 녀석이 술자리에서 잔뜩 취기가 올라 벌개진 얼굴로 내게 기묘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친구에게 허락을 받고 그 이야기를 몇 자 적어보려고 한다. 별개로 그 친구는 다음날 자신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만큼 취해 있었기에 이야기가 조금 중구난방이더라도 이해해주길 바란다. 편의상 이 친구의 이니셜을 따서 정우라고 하자. 정우는 대학교에 입학한 직후 있었던 학과 OT에서 만난 친구가 된 아이인데 검은 생머리에 뿔테 안경을 낀 조용하고 얌전해 보이는 인상의 남자아이였다. 솔직히 처음 보았을 땐 그 녀석이 평범하게 태어나 평범하게 자라서 그리고 평범하게 대학교에 진학한 그런 아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내 친해지고 나서야 그 아이의 삶이 그리 평탄치는 않았구나 하고 짐작하게 되었지만 말이다.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털어넣으며 그날 정우는 내가 짐작만 하고 있던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최근까지 이어져 온 녀석의 기묘한 경험에 대해서도 말이다. 친구 정우의 어머니는 정우가 아주 어렸을 적 돌아가셨다. 어른들은 그것이 불행한 사고라고 말했지만 정우가 어느 날 외가댁에 갔을 때 정우는 자는 척 돌아누워 밤늦게까지 술잔을 기울이던 친척 어른들의 쑥덕거림을 들었다고 한다. 그 아이가 사고 전에 정우를 잘 부탁한다면서 전화를 했다느니, 평상시에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느니,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이유는 아마도 정우 아버지의 바람기 때문이라는 것까지 말이다. 정우는 아버지에 대해선 아무런 감정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정우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그저 식탁 위에 용돈 몇만 원을 올려놓고 일을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다지 말을 많이 나누지도 않았다. 아버지라기보다는 동거인에 가까웠다. 그렇게 정우는 본인 아버지에 대해 말을 하며 비슬비슬 웃었다. 아버진 정우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여러 번 애인이 바뀌었다. 향수 냄새가 아주 독했던 어린 여자부터 족제비같이 생긴 그런 아줌마도 있었다. 그래도 그 족제비를 닮았던 그 아줌마는 정우에게 맛있는 것을 많이 해주었다랜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친구인 정우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을 무렵 정우의 아버지는 화려한 미인을 새엄마라고 데려왔단다. 그리고 그 새엄마를 똑 닮은 정우보다는 4살이 많았던 누나와 함께 말이다. 그 새엄마는 히스테릭했다. 그리고 정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정우의 성적이 떨어지면 온 동네가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고 집에 조금만 늦게 들어올 때면 정우를 현관에 1시간을 세워두고 어디서 무얼 했는지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닌 것은 아닌지 꼬치꼬치 캐물었다. 정우의 방에 들어와 정우의 일기장을 마구 뒤지기도 하고 핸드폰의 문자나 통화 내역도 감시를 했다. 그러면 그렇지. 저렇게 예쁜 아줌마가 정상이었다면 바람둥이인 우리 아빠 결혼할 리가 없어. 정우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렇게 누나에게 있어서도 그런 엄마는 미친년이었다. 분명 학교에 교축이 있었을 텐데 누나의 머리는
항상 노란색으로 염색되어 있었고 교복은 터무니없이 짧았다. 그리고 눈에는 항상 진한 화장이 되어 있었다. 누나는 자신의 엄마가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질 때마다 그보다도 더 큰 소리로 깔깔대며 웃었다. 그리곤 시뻘개진 채 씩씩대는 자신의 엄마의 눈을 빤히 쳐다보며 한마디를 내뱉는 것이었다. 미친년. 그럴 때면 새엄마는 더욱 찢어지게 소리를 지르며 누나를 향해 욕을 해댔다. 그러면 누나는 그저 문을 쿵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새엄마가 아무리 문을 쾅쾅 두드려대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마치 놀리듯 아주 큰 볼륨으로 음악을 틀었다. 그렇게 한두 시간을 되찾아 보면 새엄마가 제풀에 지쳐 스스로 물러났다. 그렇게 누나는 항상 밤늦게 들어왔고 상스러운 욕을 자주 했다. 이따금 바깥에서 볼 때는 골목길에 화장을 진하게 한 다른 누나들과 그리고 담배를 피우는 형들 사이에서 서 있는 모습이었다. 새엄마가 곧잘 말하는 절대로 올려선 안 되는 나쁘고 천박한 아이들. 그 아이들이 바로 그들이고 또 누나의 친구들이었을 것이다. 어느 날부터는 집에 들어오는 누나에게서도 그 담배 냄새가 났다. 새엄마가 누나에게 있어 미친년이었다면 정우는 누나에게 있어 병신이었다. 누나는 이따금 정우와 눈이 마주칠 때면 마치 씹어뱉던 말을 했다. 병신. 그런 누나와도 그다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그리고 또한 누나도 그다지 정우와 이야기를 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끔 엄마도 아빠도 집을 비운 그런 날에 누나는 정우를 집 앞 패스트푸드점에 데려갔다. 새엄마가 이런 음식을 질색하는 탓에 정우에게 있어서 그것이 패스트푸드점에 처음 간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햄버거를 허겁지겁 먹는 정우를 빤히 바라보다 누나는 또 그랬다. 그렇게 이따금씩이나마 누나가 데려갔던 그 패스트푸드점은 무척 시끄럽고 복잡했지만 정우에게 있어선 가장 마음이 편한 그런 장소였다. 그리고 지금도 친구 정우는 그때의 누나의 모습이 생생하다고 했다. 누나는 습관적으로 자신의 그 긴 손톱을 다른 쪽 손톱으로 틱틱하며 튕기곤 했는데 우습게도 그 패스트푸드점 그 자신의 맞은편에 앉아서 손톱을 튕기던 누나의 모습이 기억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누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다. 정우가 중학교 2학년 때 일이다. 그 후로 정우는 이따금씩 가위를 눌리기 시작했다. 가위의 내용은 사실 별거는 없었다. 그냥 한밤중에 눈이 떠지는 것이었단다. 그리곤 담배 냄새가 나다가 틱, 틱 하는 손톱을 튕기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몸이 안 움직여 답답하지만 잠깐 그러다 보면 이내 가위가 풀리고 다시 잠이 든단다. 정우는 그것이 사춘기 시절 죽음을 경험한 그 충격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정우는 대학에 합격을 하자마자 집을 나와 자취방을 구했다. 집에서 등록금이고 생활비고 일절 지원받지 않고 스스로 집에서 걸려오는 전화도 모두 무시를 하며 그렇게 홀로서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위를 눌리는
그 내용이 바뀌기 시작을 했다. 때는 정우가 새내기 시절 여자친구를 사귀었을 때였다. 수희라는 아이인데 얼굴도 예쁘고 또 성격도 아주 싹싹해서 학기 초부터 무척이나 인기가 많았던 그런 아이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을 자다가 문득 밤에 눈이 떠졌는데 언제나와 같이 그 담배 냄새가 훅하며 끼치더란다. 아, 또 가위네. 정우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순간 정우의 귓가에 목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이다. 수희라고 정우 여자친구의 이름이 똑똑히 들리며 중얼중얼 그렇게 수희에 대한 상스러운 욕설을 누가 속삭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말을 중얼거리는 목소리는 묘하게도 키득대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 게다가 그렇게 가위가 눌리는 빈도수도 점차 늘어나 평상시엔 한두 달에 한 번쯤 눌릴까 말까 했던 그 가위가 일주일에 3-4번씩 오더라는 것이다. 그렇게 밤마다 가위에 눌려드니 정우는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고 그렇게 피로감은 쌓이고 마침내 정우는 학교 선배에게 자신이 최근 가위를 심하게 눌린다고 상담을 하였더니 그 선배가 정우를 날름 점집에 데려다 앉혀놨단다. 그렇게 정우가 선배를 따라 반신반의하면서 들어갔지만 정작 들은 것이라곤 허허, 참마 이상타. 분명 뭐가 있긴 한데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를 해코지하려고 온 건 절대 아닌데 말이다. 그렇게 이도 저도 아닌 그런 대답만을 듣고 불신감만을 가득 채운 채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날 밤에도 가위를 눌렸는데 여자친구인 수희를 아주 상스럽게 조롱하는 그런 목소리를 들으며 아니 이게 해코지하는 게 아니라니 하며 그 선배의 이모분인 그 무당에 대한 불신은 점점 깊어졌다. 그러다 결국 정우는 수희와 사귄 지 100일도 채 안 되어 수희와 헤어졌다. 수희를 볼 때마다 그 욕설들이 생각나서 미안하기도 하고 수희 때문에 내가 가위를 눌리는 거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원망스러운 생각도 들었고 그 탓인지 연애를 하다가도 말이 곱게 나가지 않고 그리고 또 여러가지 문제가 겹쳐서 결국 정우는 수희와 이별을 결심한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수희와 헤어지고 나니 정우의 가위가 뚝 그쳤다. 물론 그 후로도 몇 번 더 가위를 눌리는 일이 있었지만 예전처럼 담배 냄새와 틱틱하는 그 손톱 튕기는 소리만 들렸을 뿐이었다. 정우는 그것이 진짜로 누나인지 아니면 누나인 척하는 미친 귀신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진짜 누나라면 자기의 연애사에 간접할 것은 무엇이며 누나인 척하는 미친 귀신의 괴롭힘이었으면 왜 자신이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들 사귈 때 그땐 조용히 있다가 이제 와서 이 지랄인 것이냐는 것이다. 정우의 그 답답함은 커졌지만 아무튼 그 일은 그럭저럭 그렇게 지나갔다. 그리고 그 몇 년 뒤에 정우에게 정말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정우의 자취방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정우는 군 제대 후 자취방을 새로 구하던 중이었다. 싼 가격, 좋은 위치, 그리고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방을 발견하여 그리로 이사를 했는데 그런데 그 집이 무언가 이상했던 모양이다. 멀쩡하던 벽에는 자꾸 곰팡이가 슬고 또 음식을 냉장고에 두었는데도
금세 상한다는 것이었다. 햇빛과 바람이 잘 들질 않아서 아마도 그런가 싶었지만 정우 혼자 사는 방에서 자꾸만 긴 머리카락이 발견이 되었다. 뭐 전에 살던 사람의 흔적인갑다.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 집에 이사간 지 일주일 만에야 정우는 또다시 이상한 악몽을 꾸게 된다. 정우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바깥에서 다다다닥 다다닥 다다다닥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그 소리에 무슨 소리지? 하고 침대에 누운 채 방 밖으로 고개를 돌리니 바로 그때 긴 머리의 여자가 내 발로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러다 순간 휙하며 정우에게 고개를 돌려 눈을 맞추더라는 것이다. 하지만 잠에서 깨어보면 그 얼굴은 기억이 나지도 않고 정우의 온몸은 식은땀에 젖어 있었다. 방에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워 친구들을 부르기도 하고 다른 친구네 집에 가서 자기도 하고 또 학교 동아리방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하지만 매일같이 그럴 수는 없지 않은가. 그렇게 며칠 만에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자게 되면 아니나 다를까 또다시 내 발로 뛰어다니는 그 여자의 꿈을 꾸었다. 그리고 그 꿈은 점점 진화했다. 처음엔 여자가 고개를 돌려 눈을 맞추면 끝나던 꿈이 점차로 길어졌다. 여잔 정우가 있는 쪽을 획 쳐다보곤 다다다닥 정우를 향해 달려왔다. 처음엔 방문 앞까지, 그리고 그 다음엔 방문을 넘어서, 다음엔 침대 옆까지. 그렇게 여자가 정우의 침대까지 닥쳐온 꿈을 꾼 그날, 정우는 부들부들 떨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전의 무당집을 소개해준 그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선배는 그 무당 이모님이 부재 중이시라며 3일 뒤에 만나자고 약속을 했고, 정우는 속으로 3일만 버티자, 3일만 버티자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 뒤로 그 3일 동안은 동아리 방이나 학회실에서 자겠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 전날 낮에 잠깐 전공책을 가지러 집에 들러야 했다. 그런데 하필 핸드폰 배터리가 간당간당해 핸드폰 배터리를 충전해야지 하고선 잠깐 쉰다는 게 그만 깜빡 잠이 들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내발려 뛰어다니는 그 여자가 다시금 정우의 꿈에 나왔다. 아, 씨발, 엿됐다. 정우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잠시 뒤 다다다닥 다다다닥 하는 그 소리와 함께 여자는 또다시 정우의 몸 위로 올라탔다. 그리고서 정우의 목을 콱 조이기 시작했다. 분명 꿈일 텐데도 실제로 목이 졸리는 그런 기분이 들었다. 눈을 감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얼굴이 보였다. 시뻘건 눈에 마치 죽은 사람처럼 푸른 그 피부, 그 긴 머리의 여자는 입이 귀까지 찢어져라 활짝 웃고 있었단다. 이제 죽는 건가? 생각을 하며 정우의 정신이 혼미해지는 바로 그 순간, 여자가 마치 누군가 뒤에서 당기듯 주르륵 하며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리고 이어 담배 냄새가 났다. 그 담배 냄새에 정우는 슬쩍 눈을 떴다. 항상 냄새 또는 소리였는데 그때는 정우의 눈에 똑똑히 보였다. 노랗게 염색을 한 머리의 여자가 지팡이 따위를 들고 그 긴 머리의 여자를 마치 개패듯 패더란다. 바닥에 엎드려 놓고 온 힘을 다해 풀스윙으로 두들겨 패는데
자신은 사람, 아니 정확히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의 형체가 그렇게 두들겨 맞는 것을 그때 처음 봤단다. 그렇게 한참을 미친듯이 두들겨 패던 그 여자가 드디어 그 패던 것을 멈추고 이미 미동조차 보이지 않는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질질질 끌면서 방 밖으로 나갔다. 몸이 안 움직이니 뭐라 말도 못하고 정우는 움직일 수도 없이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여자가 문득 문간에 서서 딱 뒤돌아 보는 것이었다. 그 얼굴은 바로 정우가 생생하게 기억하던 패스트푸드점에서의 죽은 누나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딱 한마디가 들렸다. 병신. 그리고 나서 정우는 꿈에서 깼다. 왠지 모르게 안도감이 들고 그렇게 눈물이 나더란다. 다음날 정우가 그때 갔다 무당집에 들어서니 선배 이모인 그 무당 아주머니께서 정우를 바라보고 말했다. 그래, 너를 해코지하러 왔던 게 아니었구나. 그 이후로 정우는 자신의 그 자취방에서 네 발로 기어다니던 그 긴 머리의 여자의 꿈을 꾸는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아주 가끔 담배 냄새와 함께 그 손톱을 튕기는 가위에 눌렸을 뿐이었다. 정우는 나에게 이 기묘한 이야기를 해주곤 술에 취해서 패스트푸드점에 들려 햄버거 세트를 샀다. 바로 그 다음날이 그 누나의 제삿날이랬다. 가족 중엔 아무도 누나 제삿날을 챙기지는 않는다고. 자기가 그냥 누나가 좋아하던 햄버거 세트를 사서 놓아준 게 제사 대신에 연례 행사란다. 격식 하나 없는 제사상이지만 누나는 딱히 신경을 안 쓸 것 같다면서 말이다. 그게 진짜 누나였는지 아니면 누나의 탈을 쓴 다른 귀신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깊이 생각은 안 하려 한다면서 햄버거 세트를 안고 그렇게 정우는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무속인도 아니고 또 그러한 능력은 쥐뿔만큼도 없지만 나는 그게 죽은 정우의 누나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정우는 아직 모르고 있는 모양이지만 정우의 전 여자친구이던 수희 그 기집애, 그 뒤로 남자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나중에 듣기론 그 남자친구들에게서 고액을 빌려서 잠수를 탔다고 한다. 무슨 사이비 종교에 심취를 해서 주위에서 돈을 긁어 빌려다가 그곳에 모두 헌금을 했다나. 나 역시도 수희의 부탁에 한 30만원 정도를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받긴 글렀지 뭐. 내 친구에겐 그의 누나 귀신이 붙어있다. 뭐 딱히 좋은 건 아닌데 해코지하는 것도 아니란다. 공포문학관